무조건 반댈세 남편이에요. 무조건 반댈세? 무조건.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면 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3일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아직도 기싸움에 말만 하면 나는 반댈세라고 하고요. 말끝마다 그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니 이젠 저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50년 가까이 저렇게 산 사람에게 뭘 바라나 싶다가도 이대로는 3일마다 화병이 나서 못 살겠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조선시대 영감하고 사는 기분입니다. 이젠 평화롭고 싶어요. 사연을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시고 우리 전진 씨. 이 질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뭐 무조건 내 얘기에 난 반댈세.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오빠 한다면 그건 아니지. 얘기를 하고 싶어. 오빠 그건 아니지. 막 이래. 오빠 그건 아니야. 그만해. 그건 아니야. 아우 막 이마통이 우선 얘기를 다 그게 듣고 아니라 그러는 그게 건 아니라 막. 아이고 비둘기 밥 주러 가야죠. 안 돼, 난 오빠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대야. 그만 난 오빠가 비둘기 만나는 것도 반댈세. 싫어, 반대야. 와. 나 싫어. 황재성 씨는 어때요? 황재성 씨 만약에 네? 계속.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얘기를 해야 돼. 아니 난 대화를 해야지. 반대라니까. 오케이, 그럼 로션이나 발라줘. 로션이나 발라줘. 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 계신 거죠? 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시죠? 우리 바로 맞은편에 계셨구나. 주로 남편이 언제 나는 반댈세 이 얘기를 하시나요? 저부터 답변을 아니야. 아니 이제 아내가 보낸 이게 지금 아내가 보낸 거거든요. 평소의 일상에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진짜인 얘기든 가짜인 얘기든 그랬구나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을 막고 그랬구나 해봐. 따라해봐. 그랬구나. 네 글자면 돼. 근데 저도 무슨 귀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구라 씨가 이제 이렇게 기침하면서 들어오시길래 형님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감기는 아니고 몸에서 좀 열이 나고 열이 좀 나고 기침만 나오는 것뿐이야. 그게 감기예요 형님. 아니야 감기는 아닌 것 같아. 감기는 아닌 것 같아. 말하기 전에 붙이는 어찌 뭐 보면 그런 게 그냥 뭐 있어요. 여사구 같은 느낌인데 다른 누구한텐 다 그래도 저한테는 좀 네. 그랬구나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분이 너무 이상한 거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뭐 이것저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비누 수업이나 가죽 공예나 그러니까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죠. 의욕적으로? 예. 불나방은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해줬는데 그게 이제 뭔가 끝이 아니요. 아니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끝이 안 도와도 되는데 이제 적정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온 체력을 다 써버리는 게 저는 겉에서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지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세요? 어떠세요? 사실대로 얘기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김창욱 선생님이 그럼 요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반대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 그거 끝이 안 좋아도 되는데 미안해 이러고 나의 반론을 좀 하면서 다시 또 설명하는 이 패턴이 3, 4일마다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사실보다는 언어의 어떤 그 접근 대화 방식? 방법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딱 뭔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맞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약간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사람 좀 너무 이상하더라. 그러면 남편분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좀 못됐네. 당신도 힘들었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자기야 그 여자 이상하지 않아? 좀 너도 문제가 많단 말이야 지금. 거길 왜 갔어? 그럼 그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다 맞는데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아,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혹시 부모님이 선생님이 뭔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래 우리 아들 한번 해봐. 틀려도 한번 해봐. 좀 그러는 분이셨어요? 아니면 야 아버지 말 들어.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뭐 그렇게 반대적인 입장이나 그렇게 표명하신 분은 없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 지지해 주셨던 분들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야 뭐 그 사탕 발림 해서 뭐해? 그게 뭐야? 그 사람 살짝 달래주고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고 나는 그거를 막아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남편분 말이 100% 맞거든요. 너무 에너지를 몰인해가지고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속상해하는 거 보면 남편은 또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은 더 그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그 어투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아내분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근데 이제 부부가 이제 이미 되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걸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싸움이 나기 때문입니다. 톡으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쿠션으로 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애들이 있어요. 야, 아빠 엄청 힘드셔. 지금 일 많이 하셔서. 아빠 말씀 딱딱 듣고 니네 아버지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 이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애썼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엄마가 막 혼내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걸 봤어요. 남편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엄마.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나로 화내면 둘로 화내시는 걸 전 추천해요. 너 이 새끼들 엄마 힘든데 엄마 말을 안 들어? 빠따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뭘 보냐면 엄마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그때 엄마가 거기에서 막 기분 좋아서 맞아! 여보! 이 새끼들 들지 말려! 맞아! 대가리 막어! 깡패들이야, 깡패. 그런 엄마는 헤어지세요. 진짜 힘듭니다. 애들한테도 힘들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 엄마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엄마가 여보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 인생. 뭐 이렇게 되면서 내가 결혼은 정말 잘했고 내가 내 지지자를 얻었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그거 왜 애들한테 그걸 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 그럼 나만 미쳤네?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돼. 이 집에서 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맞아요. 없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지혜롭게 좀 엄마 편 들어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알거든요. 속으로. 그래도 뭐 고맙네.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가려면 오히려 서로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좋아지려면 각자가 먼저 좋아지는 것이 1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알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내든 남편이든 고마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인정하는 언어가 있으면 이게 순환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가정과 결혼과 부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의와 인정과 예쁜 말을 더 추천드려요. 이분은 강력해요. 질투주의보 남편입니다.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시집을 와서 18년째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가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 기핀증까지 3년째 치료 중인데요. 기분 전환으로 1년에 한 번씩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 콘서트를 갑니다. 그런데 성시경 콘서트 간다는데 왜 가수 욕을 하며 질투를 하는지 제 근처에 남자가 있는 꼴도 못 보고요. 애도 아니고
10대 연인도 아니고 40대 20년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창옥쌤이 제대로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약간 성시경 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발. 너무 손사래를 치시는. 그럼 성시경 씨는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냥 되게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게 다들 정말 오해를 하시는데 진짜 멋있어요. 어떤 욕심이 내게 생겨서 yeah. 항상 멀찍이 뒤에 숨어서 그럼 남편분이 성시경 씨 질투를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막 질투가 나고 예민해지던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딸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나이스. 근데 와이프는 최근에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시경 콘서트만 가면 사랑하는 성시경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사랑해요 성시경 그거죠? 예. 근데 분위기가 너무 업이 돼서 그래 가는데 나한테 또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질투가 되더라고요. 그럼 남편분이 혹시 연예인 말고 다른 분도 좀 질투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내분? 그냥 아들한테 한 번씩 그냥 조금? 아들한테 질투를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오빠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귀엽게 막 이렇게 뭐 뽀뽀도 하고 뭐 이름은 잘 안 부르고 오빠 하거든요. 아들 호칭이 오빠예요? 네,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아기 때 이제 말 배울 때 오빠라고 불러야 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그냥 아직까지 그냥 애칭으로 오빠 하는데 아, 동생이 따라하니까. 한 번씩 아들 씻고 놓으면 그 아들 엉덩이 때려요. 탁 때려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옷 벗고 놓으면 꼴보기 싫으니까 막 쳐다보고 또 뭐 팬티까지 입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팬티 입혀달라는 겁니까? 그럼 남편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남편분은 좋아하는 연예인 없으세요? 저 아이유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어.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아이유 좋아합니다. 자기도 있으면서 각자 한 분씩 있네 뭐. 근데 결혼 몇 년 차시죠? 18년 됐습니다. 올해 연수가 안 좋네요. 18년이. 하필이면 올해가 18해란 말입니까? 근데 저는 되게 보기가 좋은 게 모든 이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리액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액션이 아니라 어떤 감정에 대한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아내에 대한 애정인 거죠.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나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그런 남편 많지 않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한테 자기야 날 좀 사랑해줘.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이런 사람 솔직히 많나요? 오히려 이런 남자는 많겠죠. 자기야 나한테 좀 예의 있게 말해줘. 나한테 말을 좀 그렇게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자분들 인정받고 싶으세요? 사랑받고 싶으세요? 인정. 근데 지금 남편분은 애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저는 아내분들이 다른 남자의 칭찬을 남편 앞에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아? 그러면 그 남자는 김창옥의 강연을 잘 안 들어요. 왜? 님을 붙였잖아요. 되게 싫어하는 남자가 많아요. 자기야 김창옥 알아? 김창옥? 강사. 자기야 이거 나 한번 들어볼래?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듣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보통 받아들이거든. 근데 남편 앞에서 다른 남성을 막 칭찬하잖아요. 너무 좋아. 그럼 남자는 벌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뭐 그 가수 말하는 거야? 먹을 텐데?
가수가 맨날 먹긴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른 남자 칭찬을 남편 앞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 어려서나 성장 과정에서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덜 받지 않았을까. 제 때가 그 IMF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좀 떨어져 계셨거든요. 그때 선생님은 몇 학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고2. 고2 때.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한 애기들 3살, 4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서 한 1년, 2년 왕래를 좀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애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뭐 떨어져 있는 아빠가 안 돼야겠다. 사랑 표현을 좀 많이 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비단 연인으로서만의 사랑,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았을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 근데 나 그걸 너무 못 받았어.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더 친절하게, 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사귀었는데 걔네 자취방에 메코하고 그 요구르트하고 안타인 우유하고 비닐봉지에 사다가 이렇게 껴놨어요. 수험생이니까 먹고 뇌 잘 돌아가라고. 근데 결국 그 친구랑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가 헤어지면서 뭐랬는 줄 아세요? 오빠, 내가 언제 오빠한테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날 기다려달라고 그랬지? 근데 오빠는 왜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삐지고 말 안 하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찾아가면 더 기어 쳐 들어가고. 오빠는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게 뭔 말이지? 갖다 바친 코가 몇 병인데? 나처럼 이런 로맨틱 아이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받고 싶어. 나한테 이렇게 섬세하게 해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 결핍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목말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좀 원한다는 건 되게 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부라고 생각하면 부부는 너무 자기니까 냉정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냐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또래 비슷한 시기에 그 남자. 근데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렵고 상황이 조금 더 곤란한 그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아버지하고의 이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기도 하지만 남편도 누군가의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일찍 결핍당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